자, 저희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주제로 바로 다음 넘어가서 주제. 야, 이거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교수님. 원래 그 8일에 국민권익위의 국장 직무대리 이건 좀 분께서 그렇지. 맞아.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이 기사 이제 속보로 봤었을 때는 그냥 뭐 공무원 한 분께서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냥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게 정치적으로 확 뒤집어가지고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 파우치 문제로 야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특히나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네. MBC 한겨레 지금 막 노컷뉴스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걸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노컷뉴스가 단독 기사를 냈는데 뭐라고 네. 단독 기사를 냈냐? 제목이 이래요. 네. 권익위 전 간부 극단 선택한 국장 명품백 사건 처리 잘못됐다 토로 이렇게 인용 표시를 해가지고 냈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이 진짜 쓰레기다. 네, 쓰레기죠.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사실 극단 선택을 하신 게 한 8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8일이면은 8, 9, 10 3일장이면 10일까지예요. 네. 그럼 아직 3일장조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네. 같은 동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B씨라고 해놨기 때문에 네. 그 동료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쓰고 그리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묶어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언론인으로서의 뭐 아무렇던 거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망자에 대한 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녹취 파일, 전화 녹취 파일이라도 뭐 있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유서로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보도할 수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이게 그 권익위 이거는 어쨌든 뭐 얘네들이 아무리 마음이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지금 처벌할 조항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때 같이 처리한 게 이재명 헬기 특혜랑 같이 헬기죠.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헬기 특혜야말로 이재명은 아무 멀쩡하고 다른 뭐 의사하고 소방대원이 오히려 뭐 처벌을 받게 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지금 계속 디올백. 이 디올백은 그 많은 법률가들이 다 이게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거는 최재형만 처벌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권익이라고 해서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직무대리인 분이 네. 이 청탁금지법과 관련돼 가지고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로 전문가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재명 헬기 사건을 처리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그 공무원법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법대로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이분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헬기를 이용한 거는 특혜가 맞기는 맞지만 공무원법에 국회의원의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냥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보수 우파 쪽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수긍을 했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문제도 똑같이 법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청탁금지법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결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똑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법대로 두 가지 사안을 처리한 것인데 네. 헬기 특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뭐 비판을 했습니까? 이재명을 처벌하라고 우리가 무슨 뭐 난동을 부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디올 파우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 지금도 특검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고 지금도 개딸들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 지금 직무대리였던 분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도대체. 그렇죠. 당연히 민주당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전 들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정치적으로 들들 볶았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가 또 있습니다. 네. 권익위에서 일단 이렇게 의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종결 처리를 하거나 특혜다라는 식으로 의결을 하려면은 의결서가 있어야 되고 그 의결서는 이제 위원들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원들의 서명을 받는 게 또 이번에 극단 선택하신 분의 업무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제가 야권 성향에 있는 권익위 위원들이 끝끝내 서명하는 거를 거부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올 파우치에 대해서 어떻게 종결 처리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서명하는 거를 끝끝내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 국회까지 찾아가 가지고 서명을 받는 그런 어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분한테 스트레스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좌파들이죠. 당연히 민주당. 좌파랑 민주당 쪽에 네. 있는 그 위원들이 그렇게 한 것인지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이분한테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지겨울 정도로 한 사건 있으면 그냥 계속 물건 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국방위 같은 경우도 어제도 절반 정도가 최상병 사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작년에 벌어진 일이고 8월 달에 거의 1년 동안 계속 이 얘기하고 계속 불러가지고 김기한 사령관 얘기하고 뭐 정말 너무 이 집요함에 정말 쟤도 질릴 지경입니다, 진짜.
그 디올백도 그리고 총선 때 이것도 얼마나 많이 써먹었습니까?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저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김정숙하고 김정숙 특활비 옷 갖고 한번 같이 한번 놓고 어느 게 더 나쁜 것인가 한번 해보고 처벌 그냥 뭐 나온 대로 하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참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박찬대 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랑 윤석열 대통령 또 영수회담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 같은 날에 네. 이제 얘네들이 또 최상병 그 특검을 세 번째 또 재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것도 정말 한심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제보를 근거로 특검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를 지금 넣어놓고서는 협치하자. 정쟁을 그만하자라고 하니까 네.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특히 얘네들은 누가 하나 이제 사람이 어떻게 좀 극단적 선택한다 그러면 음. 그 제일 환호하고 목숨을 잃는 거에 대해서 제일 환호하고 저는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정말 그런 짓은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이번에 권익위 직무대행 이분의 지금 극단 선택 같은 경우도 기다렸다라는 듯이 네네. 바로 이제 정청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김 여사 명품백 권익위 간부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진수 청문회 때도 이제 세월호 유족이 배 유족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의 그 유족을 뭐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이용하는 난 이런 것도 정말 나쁜 거고요. 어쨌든 죽음을 이용한 정치는 우리가 이제 제일 배격해야 되는데 좀 적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오늘 왜 이렇게 좀 힘이 없으시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더우시네. 이건 사안이 약간 좀 그런 사안이잖아요. 아, 네. 좀 뭔가 좀 네, 저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제도 뭐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그래서 요 주제까지 해가지고 한 세 번째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네. 뭐 읽을 거죠? 네. 뭐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그리고 네. 이건 뭐 아까 근황 때 말 못한 건데 네네. 이제 우리가 그 독립기념관장을 이제 새로 임명했어요. 우리가 네네네. 이제 김영성님이라고 그 교수 100세 넘은 교수 말고 그냥 뭐 어쨌든 다른 사람 임명했는데 그분이 이제 극우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광복절 행사를 이제 그만 뭐 안 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광복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 광복회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초청을 거부하고 조국혁신당, 민주당도 다 불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극우라는 거예요, 근데 애당초? 이분이 그 친일 임명 사전을 놓고 이제 친일 뭐 행위 이게 친일이 틀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틀린 것도 있지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임시정부 그러니까 국가는 영토와 주권과 뭐 이런 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영토를 뺏겼는데 임시정부를 과연 계승하는 게 이게 뭐 좀 성립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뭐 여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 광복회장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광복절 행사를 안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광복회장 김원웅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김원웅이라는 사람은 돌아가신. 개인적으로 뭐 이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그런 혐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착복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뭐 백선엽한테 뭐 총살감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 6.25를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6.25를 갖다 뭐 네. 민족해방전쟁 뭐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광복회장으로 했던 그 광복회가, 네. 야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의 권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시되는 나라가 있을까 정말 싶어서 좀 씁쓸하다. 네.